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핏 헤그세스 전쟁 장관에게 한국과의 예정된 연합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훈련이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에 불필요하게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진행될 연례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를 하루 앞두고 트루소셜 게시물을 통해서 이러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번 조치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소셜에 내놓은 내용 전문을 한번 저희가 번역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오래전부터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합의해온 사실에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게 not happy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기분 좋지 않다는 얘기죠. 행복하지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로 위협적이지 않고 예의를 지켜온 국가에 대해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북한을 묘사할 때 위협적이지 않고 예의를 지켜온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것보다는 남한,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데 더 집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나는 핏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합동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소 관련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하면서 가로 열고 물음표를 찍어놓고 가로를 닫는데요. 보통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중간에 말을 하다가 물음표를 찍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느낌표를 찍는 경우는 굉장히 자주 있는데 물음표를 쓰는 경우는 별로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고요. 자, 나는 최근 한국 대통령에게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그들은 사양하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사양하겠습니다라는 말의 원문 표현은 no thanks입니다. no thanks.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트루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올해 훈련에는 약 18,000명의 한국군이 참가하고 미국과 한국 관계자들은 이번 훈련이 방어적인 성격을 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어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자극하는 거 아니다라는 논조로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이 훈련명 자체가 방패훈련 아닙니까? 방패훈련.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훈련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것이었고요. 미군에 따르면 양국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서 연합 정밀 표적화와 기동 능력을 점검하는 실사격 훈련, 도하 훈련, 사전 배치 군수물자 전개 등 복합적인 상황을 가정한 연합작전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침략을 위한 예행연습이다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그리고 한국 측에서는 이거는 방어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한국은 해당 훈련이 방어적 차원이며 분쟁 발생 시에 양국 군대가 함께 작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군이 함께 움직이기 위한 말 그대로 호흡 맞추기 연합훈련인 것이지 무슨 북한을 향해서 공격을 한다거나 이러한 작전은 아니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인 2018년에 김정은 위원장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이 연합훈련, 미한 연합훈련을 도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단한다라고 방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훈련을 취소했으면 좋겠는데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으니까 그냥 대폭 축소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은 결국에는 이러한 그림을 또 한 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한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앞서서 지난 토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비우호적인 사진을 공개했던 이유가
바로 이 같은 불만을 표출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트럼프의 불만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서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 날 트루소셜에 올려놨던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예, 이게 멍 때리고 있는 얼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뾰루뚱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김정은의 모습.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 왜 이러지? 라는 표정으로 옆에서 이게 약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런 사진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날 판문점에서 이들이 만났을 때 행한 행동은 뭐였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북한 땅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과정에서 분위기는 시종일관 좋았습니다. 서로가 웃는 모습이었던 것으로 저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진이 나왔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진이 실제 사진이 아니라 AI로 합성한 사진인가? 라는 의심도 잠깐 해보았습니다. 근데 AI 합성 사진이라는 증거를 될 만한 요소가 발견이 되지 않아서 어찌됐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진 중에 하나인가 보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진을 내놓았을 때 저희가 판단했던 부분은 뭐였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트루소셜에 토요일 날 올렸던 이 문장을 보면 맨 마지막에 이 김정은하고 나하고는 잘 지내고 있다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김정은과 내가 잘 지내고 있다라는 이 말 문장 앞에 마침표가 아니라 콤마, 쉼표가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전체가 다 하나의 문장인 겁니다. 지금 비우호적인 사진을 하나 걸어놓고서는 이 사진은 좀 비우호적인데 unfriendly한 사진인데 그런데 사실은 웃으면서 같이 찍은 사진이 많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김정은과 나는 잘 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언론사들이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모든 언론사들이 이 문장을 둘로 나누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도 많이 있지만 이 사진은 좀 어색해 보이지만 웃고 있는 사진도 많이 있어.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누고 그리고 뒤에 김정은과 나는 잘 지내고 있어라고 두 문장으로 나누어서 번역을 다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틀린 번역이다라고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하지만 문법적으로 따져보자면 굳이 따져보자면 마침표를 안 찍고 콤마를 찍어서 한 문장으로 연결시킬 때에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콤마를 찍고 난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이 앞에 있는 단어를 수식하는 수식구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김정은과 같이 잘 지냈던 사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고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은 그렇지 않다라고 굳이 이걸 끄집어서 보여주는 거죠. 이 문장만 놓고 번역하면은 김정은과 지금도 잘 지내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진과 함께 동시에 놓고 이야기를 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은 과거에서 온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현재형의 이 동사들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 사진 자체가 과거형이니까. 따라서 저희가 지금 해석하기로는 사실은 과거에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었고 그리고 김정은과 웃으면서 찍은 사진도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사진은 unfriendly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냐면은요. 김정은하고 과거에는 참 좋은 사이였는데 러브레터 주고받던 좋은 사이였는데 근데 지금은 김정은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인 겁니다. 지금은 김정은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진을 올려놓았을 때 김정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일 것이라고 저희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내용의 글을 제가 보내드렸었고요. 저희 뉴스앤포스트에다가 그 글을 올렸었고요. 자, 그런데 그 해석이 틀렸는가? 전 지금까지도 그 해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나온 메시지가 좀 강력한 메시지였죠. 합동훈련을 축소해라. 그것도 대폭 축소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김정은한테 부당하다라는 겁니다. 김정은은 미국한테 적대적으로 행동을 안 하고 있고 예의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김정은이 위협받게 만드는 건 이건 곤란한 얘기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이 번역을 잘못한 것인가? 아니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김정은하고 만나자라고 대화를 하는데 북한에서 답변은 있기는 있는 거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오히려 김정은 쪽은 조용한데 트럼프 쪽에서 김정은과 만나자라는 러브콜을 계속 보내왔던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만이었던 겁니다. 왜 대답이 없는 거야? 왜 대답이 없는 거야? 이제 불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대답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북중러 관계가 깊어지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러시아에다가는 아예 파병을 하고 처음에는 15,000명 보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뭐 5만 명까지 보낸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국과도 지금 계속해서 아주 밀담을 나누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두만강을 통해서 중국 선박을 이 태평양으로 곧장 빠져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한 이러한 대화를 시작했다. 물론 그게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중국의 선박들, 특히 중국의 군함들이 두만강을 따라서 동해 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두만강 자체를 다 재개발해야 되는,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뭐 자금도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재개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지금 제1도련선, 제2도련선까지도 파괴할 수 있을 만큼 폭발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과 손잡고 두만강을 개발해가지고 중국의 군함들이 두만강을 통해서 동해로 나오게 하는 것을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되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현실화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러시아의 허가입니다. 러시아 쪽도 두만강 연안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거를 용인해 주어야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중국, 러시아, 북한 이 세 나라가 함께 모여가지고 공식적으로 두만강을 재개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좋은 사이인 줄 알았는데 너 왜 그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읍소를 해주기를, 김정은을 향해서 읍소를 한번 한 것이고, 그 다음 날은 이재명을 향해서 읍소를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 특히 어제 있었던 발표가 심각한 파장을 예고하는 진짜 이유는 연합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는 그 지시라기보다는요, 한국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국답지 않은 답변을 했다라고 이야기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오늘 또 했습니다. 어제 트루소셜에서 했고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들 앞에서 또 했습니다. 자, 어제 나온 이야기부터 먼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소 관련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하면서 물음표를 붙입니다.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한국 문제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현재 진행 중인 이란 전쟁을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비핵화라고 이야기하면서 참여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한국 대통령이 노 땡스 했다 이거죠. 이거를 그냥 이란 전쟁에 참여해라 이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쓴 정확한 문구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비핵화입니다. 비핵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특히 한국한테는. 왜?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한반도 비핵화.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의 전략적 목표입니다.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려고 한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이 북한은 핵을 가져서는 안 돼. 이게 미국의 방침입니다. 마치 이란은 핵을 가져서는 안 돼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답변은 No thanks. 고맙지만 사양하겠다 였습니다. 지난 3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기 위한 국제적 군사 임무에 여러 국가가 참여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호르무즈를 지나가고 있는 유조선들 필요한 나라들이거든요. 전부 다.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중국. 한국 꼬집어 넣었죠. 청해부대 가까이에 있으니까 군함 하나 보내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었을 것인데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 지지를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국 해군의 군사적 기여를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7월 22일 동아일보 보도에 보면 당시에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등 군사적 기여를 다시 요청했다라고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정부한테 군사적 기여를 해달라라고 요청한 것이 한 번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 차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른바 실용 외교를 추구해온 이재명 정부는 한미 동맹 관계는 유지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연관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청은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청은 외면하면서 하지만 또 이란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그런데 또 인도적인 지원은 또 하는 애매모호한 그런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실용 외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1953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졌죠. 그 이후로 한국은 미국이 가는 곳에 함께 움직여 주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약 32만 명의 병력을 한국에서 파견했습니다. 걸프전 1990년, 91년 사이에 있었던 그 걸프전에는 의료 지원과 수송 지원 인력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또 2003년에서 2011년까지 진행된 이라크 전쟁에서는 자이툰 부대가 파병이 됐고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참여를 해서 의료 지원, 건설, 재건, 병력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군사적 지원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이미 한미 동맹은 1953년에 한반도 방위 중심의 양자 군사 동맹에서 점차 인도태평양 및 글로벌 안보 협력 관계로 확대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의 이 군사동맹 관계는 단순하게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자 정도 수준을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2024년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 공동성명에서 보면 양국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다라고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중요한 것은 한반도가 중요한 부분도 있겠으나 하지만 한국이 파트너로서 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를 안보를 책임져 주는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이 이미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양국은 2024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우주와 사이버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역할에 대한 동맹에 대한 생각, 이 동맹관이 이재명 정부에 와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 문제의식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발전적 관계로 이어져 오던 한미동맹 관계가 벽에 부딪히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과 함께 맞물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을 더욱 키우게 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광복절을 맞은 한국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벌어진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광복절 집회여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외친 구호를 봐라, 외침을 보아라. 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던 것은 나라가 해방된 기쁨의 길거리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 척결하라고 나온 거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지적을 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난 주말 사이에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한미동맹 왜 필요하겠습니까?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너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불만, 하늘을 찌르는 모습을 저희가 이미 확인해 본 것이죠. 문제는 이재명이었다. 한미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이 김정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다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이재명 때문이다라는 이야기. 좀 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스러운 모습으로 김정은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김정은이 트럼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중국과 러시아를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김정은은 중국과 러시아에서부터 떼어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과제가 돼주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 북중러 3자 협력에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연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당연히 뭡니까? 한미일 3자 협력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한미일 3자 협력 관계에서 지금 가장 어렵게 만드는 골칫덩어리가 누구냐? 한국인 겁니다. 지금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 때는 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미일 관계가 딱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재명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미훈련을 대폭 축소해라 라고 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한국과 아주 긴밀하게
철통 같은 그러한 동맹 관계를 이끌고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것처럼 한미일 3자 협력 관계를 아주 철통같이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이 군사훈련을 없애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째려봤는데 경고했는데 경고 메시지 계속 날리면 되죠. 실제로 2018년 여러분들 분위기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책상 위에 있는 버튼은 훨씬 더 커. 김정은한테 엄청난 압박을 쏟아부었었습니다. 그런 압박에 못 이겨서 김정은이 대화합시다라고 나오니까 그래 그럼 만나볼까? 라고 만났던 것이 싱가포르였던 겁니다. 둘이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오케이 연합훈련 좀 천천히 해도 돼, 안 해도 돼 라고 괜히 돈 쓸 필요 없어 거기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나 만나기 전에는 얘기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한미훈련을 축소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 문제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미훈련을 대폭 축소해라 라는 지시를 하면서 그 바로 밑에다가 관련 없을 것 같지만 물음표 딱 찍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리 동맹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마디 붙인 겁니다. 대한민국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하고 직접 이 얘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북한한테 우리가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